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뉴스 보시기 힘드시죠? 미디어 소비자들의 정신건강을 늘 염려하는 미디어 팩트클 오늘도 시작합니다. 저는 일상은 다큐지만 늘 개그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다시 다큐로 돌아오는 이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성재 에디터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만에 뵙나요? 네, 저는 2주인 것 같아요. 그 지난 추석 연휴 네. 지났고 그 전주에도 제가 늦게 여름 휴가 가느라고 휴가 다녀오셨죠? 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주 동안 뉴스를 전혀 안 보셨겠네요. 이걸 방송 준비하시고 아니고. 또 칼럼 네네. 쓰시기 전까지는 한 일주일은 최소한 안 보셨겠어요. 네, 하여튼 많이 안 봤습니다. 다른 때보다 안 보니까요. 지금 네. 저 앵커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건강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쩐지 오늘 좀 피부가 좋으세요. 화면에 좀 탱탱한 피부가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좀 밝아 보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들어가는 말씀에 이렇게 그 우리 저 뉴스 소비자들 그 정신 건강을 늘 염려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에서 종종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뉴스 다이어트 말씀드렸거든요. 매번 얘기하셨죠. 네, 뉴스 많이 안 보셔도 된다. 네. 조금만 보셔도 된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미디어 백테크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뉴스를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좋은 뉴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좋지 않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뉴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런 시간에 좀 그 구분도 하고 네네. 피할 건 피하고 네. 얻을 건 얻고 이제 그러기 위한 방송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기분이 좋아요. 네. 제가 항상 한 석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체 다이어트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성재 네. 에디터님을 만나고는 미디어 다이어트, 뉴스 다이어트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얼굴이 좀 저도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아주 그냥 저 생기가 돌아요. 네, 뉴스를 진짜 안 보니까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기가 돌지만 이번 네. 주에도 우리가 좀 지적해야 할 만한 것들이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네. 보도가 또 어떻게 됐는지 또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좀 지적을 해볼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로 체코 순방을 다녀왔어요. 근데 질문에 앞서서 되게 웃긴 보도가 저는 봤어요. 웃긴 댓글을 봤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원전 협력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네. 저는 믿고 확신한다. 이렇게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 확신한다 했더니 체코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최종 체결 전에 확실한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기사의 댓글에 저 정말 빵 터진 걸 봤어요. 체코 원전 수주한 것처럼 느끼려고 갔다 왔구나. 느끼려고 갔다 왔다. 느끼려고? 네. 네. 그런데 우리 언론 보도는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지금 깊이 있는 보도가 안 되는 반면에 이거 또 해외 언론에서 또 체코 1위 언론이죠. 네. 1위 언론에서 김건희 사기꾼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네. 또 이거에 대해서도 그 시민언론 민들레에서도 우리 김성재 네. 에디터님께서도 조목조목 비판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비판한 건 아니고 그 체코 타빌로이드 신문 블레스크가 보도한 거를 저 민들레 그 국제 네, 담당하는 네, 네. 전문 기자 EU 에디터님이 맞아요. 기사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이런 내용도 다른 언론에는 그렇게 거의 보도가 안 됐고 제가 본 거는 뭐 몇 개 안 됩니다. 오마이뉴스라든지 몇 개 매체만 이 블레스크가 보도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했죠. 블레스크라는
체코 언론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체코 정말 체코 언어로 돼 있어서 예, 체코 어려웠어요. 말로 돼 있어서 읽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뭐 블레스크라는 매체가 검색이 힘들었어요. 힘들잖아요. 네, 네. 그 블레스크라는 매체가 보니까 저희 그 민들레 나온 기사를 보니까 체코에서 전체 언론 신문 중에 발행 부수 서큘레이션이라고 표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2위예요. 2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언론사, 네네. 신문사고, 1위는 메트로라는 그 무가지고요. 그 무가지니까 워낙 많이 이제 배포를 하겠죠. 그래서 네네. 발행 부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2위는 하고, 엄청나네요. 예, 그거 빼면은 이게 1위입니다. 1위 신문이에요. 블레스크가 네네. 체코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라는 뜻이겠죠. 정말 정확하시네요. 어떤 많은 언론에서는 뭐 1위 언론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네. 2위인데 네. 1위는 이제 그 무가지였던 네네. 거고요. 아무튼 체코 국민들한테 굉장히 아주 친숙하고 많이 읽히는 신문이라는 점에서 또 놀랍죠. 놀라운데 근데 갑자기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사기꾼이라는 네. 단어도 저는 체코 언어로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발음까지 제가 네이버에서 발음 들어볼 수 있잖아요. 영어 저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냥 읽으면 되더라고요. 포드보드니크 이렇게 있더라고요. 포드보니크 이렇게 얘기하는. 포드보드니크. 네. 그 듣기 예. 계속했더니 네.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사기꾼, 협잡꾼 이렇게 그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김건희 씨한테 붙인 거죠. 그렇죠. 그 기사에서 기사 제목이 한국 대통령 부인은 여러 번 수사를 받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한국의 대통령은 그 곁에 사기꾼 포드보니크를 데리고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뜬 거예요. 최초 제목이 네. 파벌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사기꾼 이런 식으로 제목이 떴다고 저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용도 보니까 제가 물론 체코어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문을 이제 그 번역해서 전해주신 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 아무튼 그렇죠. 그 김건희 씨 세금 체납. 우리 이제 세금 체납이라든지 표절, 네네. 학력 위조 이런 거는 너무 오래된 추문이라 이제 잘 기억도 안 나요. 계속 새로운 추문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가 조작에, 공천 개입에, 선거 개입에, 뭐 작년에 양평고속도로 막 터졌었고, 무슨 마약 수사 개입까지 막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네. 이 블레스크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세금 체납이라든지 표절, 학력 위조는 너무 까마득한 이제 옛날 얘기처럼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언론에서는 이걸 보도를 했는데 세금 체납, 표절, 학력 위조, 주가 조작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내용까지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면은 해외 언론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그런 이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죠. 특히 디올백 명품백 이제 네. 논란이 막 퍼졌을 때 파문이 일었을 때 거의 전 세계 거의 유력 언론들이 뉴욕 타임스 또 프랑스 영국 가디언 등등 로이타 할 것 없이 다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체코 같은 나라 조그만 나라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니까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겠지만 이런 보도를 이제 또 한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해외 순방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나갈 때마다 이제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격이 있는 방송이니까 김건희 씨라고 제가 최소한 않겠습니다. 이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최소한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나가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조선일보에서도 엑스팔린 심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엑스팔린 심정이다라는 보도가 할 정도예요.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나가기 전에는 또 마포대교 또 가셔서 이렇게 하셨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막 지시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이러고 계세요? 체코에서 또 이렇게 대통령궁에서 서명을 했는데 거기 또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예요 그거? 저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2명인가? 아이고 이렇게들 진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또 재미난 게 이 블레스크 기사가 처음에 나왔던 거하고 또 수정이 됐죠.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삭제된 부분, 제가 이거 언론을 쭉 봤었는데, 네.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만 나오면은 이게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삭제된 거, 그리고 보도에서 수정이 된 거, 그리고 첨가가 된 거, 추가가 된 거, 이렇게 또 네네. 그냥 내용 그대로 간 거,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삭제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삭제가 됐었죠. 예,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그 표절? 네네. 표절 이 부분도 뭐 그 내용에서 빠진 것 같고, 학력 논란도 좀 빠졌었고요. 빠진 것 같고, 이렇게 또 뉴욕대 이것도 있잖아요. 예, 연수 갔다 온 거를 뭐 뉴욕대 뭐 며칠 연수 갔다 온 거죠. 네. 그럼 예, 그런 부분이 그 내용이 수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런 거죠. 책 삭제가 됐죠. 네. 삭제됐는데 그거를 책 언론에서 굳이 처음에 썼다가 기자가 그걸 썼다가 왜 삭제를 했을까? 그런 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아마도 그 대통령실에서 이것도 역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삭제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국빈 방문 중인 상대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뭐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걸 삭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에 대한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게 22일 귀국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게 22일 귀국을 했죠. 네. 그런데 21일 새벽 5시에 이 보도를 냅니다. 네. 21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요. 네. 보도를 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정오에 수정이 돼요. 네. 그럼 이걸 계산을 굳이 하자면 그러면은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그 전에 삭제되기 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사기꾼이다. 이 보도가 지금 전 세계로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청을 했겠죠. 수정 요청을 했죠. 근데 이거 이렇게, 글쎄요, 이 보도가 저는 마음에 안 든 보도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닌데, 근데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체코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이런 건가? 왜 이런 보도를 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글쎄요, 뭐 체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뭐 하느라고 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 세계에 이런 내용들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 체코 기자도 아마 그렇게 취재를 했을 거예요. 체코 기자가 한국 현지 와서 뭐 취재를 하거나 하지 않았겠지만, 로이터나 뭐 AP라든지 이런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이 그런 보도를 다 이미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창피하고 X 팔리는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걸 체코 언론이 한국 국민들이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기사를 안 쓰거나 그럴 리는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언론 보도가 불편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태와 지금 그런 논란과 의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마포대교에서 이상한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거 참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보도 내용이 이미 언론 보도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체코 언론, 그러니까 1위 신문사인 언론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좀 조목조목 짚어볼 게 더 있지 않을까요? 네. 뭘 더 짚어야 될까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얘기가 뭐 더 있나 싶은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뉴욕대 연수도 부풀렸다 얘기도 있고, 2007년 박사학위 논문도 있고, 북복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숙명여대 석사학위 졸업 졸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너무 많은 것을 문제를 삼았어요. 또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질문했는데 우리 에디터님이 이경이 알아서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주가 조작으로 체코 언론에서요. 주가 조작으로 10억 원을 벌었을 것.
이라고 따옴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는 체코 돈으로 1,700만 코로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금 체코 언론에서 주가 조작이라고 이미 언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아니 그럼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 언론을 MBC 대하는 것만 봐도 그럼 막 고발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해외 언론이라 고발하지 못하는 건가? 네. 아니 이거 지금 국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럼 강력하게 사실이 아니라면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해외 언론 고발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발을 하겠어요. 그리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해외에 이제 많이 그 소개가 된 내용인데 그 해외 언론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국내 언론들만 계속 지금 뭐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할 수, 만약에 뭐 그렇게 하려고 할 방법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취임 직전에 아마 프랑스 언론에서 김건희 씨를 프랑스 콜걸이라고 불렀. 그 삭제됐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삭제가 됐는데 네, 어쨌든 네, 뭐 네.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고발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해외 언론을 어떻게 고발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럼 국내 언론을 대하는 태도와 해외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그 외신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문제 삼거나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신은 어쩔 수 없죠, 뭐. 비공개로 전화해서 바꿔줘, 수정해줘 이러는 네.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기사 일부가 삭제되고 사기꾼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또 수정되고 했던 게 아닌가. 그 정도를 그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네.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해외 언론에서 뭐 기사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페이스북, SNS 이용자들, 특히 이제 그 SNS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도 막 삭제가 됐다고 그러죠? 네, 이게 지금 민들레에서 네. 21일 네. 이제 첫 보도를 했어요. 21일 밤에 그 기사를 우리 보통 페이스북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네. 올리죠. 네. 그리고 뭐 자기 글도 좀 쓰고. 네. 네. 근데 그 포스팅한 게 포스팅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다 삭제됐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기사를 링크 걸어서 기사를 올리잖아, 뭐 글을 네. 올리잖아, SNS에 올리면은 링크를 눌렀을 때가 이게 만약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SNS 글 자체가 삭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니죠, 그 삭제 많이 되죠. 특히 아니 페이스북.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이상하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사 보도를 링크를 걸어서 제가 글을 네. 쓰잖아요. 네. 그럼 링크를 클릭했을 때 기사 보도가 열리지는 않는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해당 링크 네네. 주소를 클릭했는데 그렇죠. 열리지 않는 경우. 네, 그거는 있었는데 네네. SNS 내 글 자체가 삭제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아예 글 자체가 삭제가 됐다면서요? 작년에 네.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제거 관련해서 이제 막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때도 페이스북에 홍범도 장군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거나 네. 그 관련된 기사를 링크 주소를 붙여서 네네. 포스팅 했던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네. 콘텐츠 커뮤니티 이용 규정 이거를 한번 네. 봤어요. 들어가서 네네. 봤더니 그 규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뭐 폭력이라든지 선동, 또 성적 착취,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네네. 거라든지 사기 이런 그 내용을 담았을 때는 삭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링크를 걸거나 그런 사진을 올리거나 그런 글을 쓰거나 하면 삭제를 하겠다. 라는 그런 규정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내용이 왜 삭제가 되냐 말이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를 네, 링크를 네. 걸어서 했는데 네. 이 민들레 기사에 지금 말씀드린 폭력이라든지 선동이라든지 또 성적 착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용어도 없어요. 그냥 블레스크라는 체코 1위의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을 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걸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페이스북이 뭔가 부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윤석열 정부의 네. 어떤 그 불리한 네네.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나 사진을 포스팅하면 그런 기사를 링크 걸어서 포스팅하면 삭제하는 게 아닌가. 너무 무서운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 네. 그 홍범도 장군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 그 마구 또 삭제를 했을 때 페이스북 코리아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죠. 메타가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운영하는 SNS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 메타의 한국 지사가 있어요. 페이스북 코리아라고. 그렇죠. 그쪽에 취재를 했어요. 아, 작년에요? 네, 작년에 네. 취재를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그 우리와 상관이 없다. 페이스북 본사, 그러니까 메타 본사에서 그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아니 그러면 어떤 규정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그 규정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규정이 네, 그 선동이라든지 규정인데, 뭐 그 규정인데 성범죄 이런 관련된 그렇죠.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규정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홍범도 장군에 관한 홍범도 장군 관련된 시를 어떤 분이 쓰셨는데 네. 그 시를 게재했더니 삭제가 된 거예요. 본인이 시를 썼는데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어떤 분이 시를 쓰셨어요. 네네. 시를 써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한 겁니다. 네. 공유를 했더니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슨 원칙이냐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 원칙이 없지 않느냐. 그런 원칙이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이라든지 혐오라든지 뭐 이런 성적 그 범죄라든지 이런 건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하는 변명이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하는 것이고 미국 본사에서 원칙대로 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끝. 이겁니다. 참 쉽네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참 쉽네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 이용자들 중에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그걸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사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 불매 운동 같은 거죠. 네네. 그런 운동도 한번 벌어진 적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뭐 페이스북이 지금 사용자들이 점점 줄고 있기도 하죠.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불매 운동 같은 사용 중단 운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무슨 큰 타격을 입히거나 뭐 효과를 내기는 사실 어렵죠. 네. 하지만 항의하는 뜻에서 그런 이제 캠페인 같은 그런 운동을 벌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작년 말이었는데 작년 말에 휴먼 리서치 휴먼 라이츠 그러니까 인권 와치라는 그 국제 인권 단체가 있습니다. 뉴욕에 네네. 있는 그 단체인데 HRW라고 하죠. 이 단체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네. 무슨 보고서냐면은 메타가 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사전 검열을 했다. 그런 증거가 10,000건 이상 수집이 됐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팔레스타인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네. 옹호하거나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네. 그런 글이나 사진을 올린 페이스북 그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사전 검열해서 삭제하거나 네. 계정 중단을 시키거나 했던 사례가 한 3개월 동안 10,000건이 넘었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사전 검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가. 그걸 지금 저는 이 메타 본사에서 지금 이 김건희 씨 블레스크 보도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보도 링크를 건 거를 삭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아마 페이스북 코리아 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장치 네네. 거기
저도 삭제당했거든요. 저도 올렸더니 네. 제가 민들레 기사를 링크 걸어서 딱 올렸어요. 거기에 길게 전 글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태그 걸어서 샵하고 체코 그리고 사기꾼 이렇게 그 딱 두 단어를 써서 아니 포스팅을 체코 했는데 사기꾼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 삭제가 되는 거죠. 하고 링크를 걸어서 했더니 1분도 안 돼서 삭제됐습니다라고 어디에 왔어요. 글을 올렸다고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한번 올려보세요. 링크 네네. 걸어서 삭제됐다 체코 왔어요. 사기꾼. 네, 그래서 네. 제가 한 시간 있다가 이번에는 체코니 사기꾼이 이런 아무런 말도 쓰지 않고 네. 그냥 링크만 네. 그 공유하기. 민들레 기사를 예. 링크만 올렸어요. 예, 시민언론 민들레 네. 그 기사 네네. 그 기사만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도 똑같이 한 40초 만에 삭제 통보가 왔어요. 아니 그 시민언론 민들레 그 기사 제목이 체코 유력지 김건희 표절 주가 조작 의혹 집중 조명 아니었습니까? 네. 체코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요즘에는 체코 들어가면 한 다 삭제. 일주일간은 체코를 삭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 저는 오늘 아니 체코 원전 어쩌고저쩌고 한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거 걸면 삭제 안 될 텐데. 체코와 김건희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가? 저는 오늘 GPT 이거 그 기사를 네. 한번 찾아보려고 챗 GPT한테 한번 그 질문을 했어요. 네. 한글로도 해보고 영어로도 했거든요. 예. 근데 뭐 논란이 있어서 이거를 찾을 수 없다고 나와요. 챗GPT에서? 네. 그래서 야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에서 할 수 없게 기계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제어를 해버리니까 좀 답답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그래서 방송을 저한테 준비하면서. 그 온 페이스북에서 온 문자에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인 장치 네. 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다. 기술적인 조치다. 이렇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 기술적인 장치라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민언론 민들레의 이 기사는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누가 공유하면 바로 삭제해라라는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오마이뉴스에도 추정을 하시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거죠. 전 그 의혹이 굉장히 우리 가능성이 에디터님은 높다. 확신을 하시는 거고 네네. 우리는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오마이뉴스에도 네. 저 시민언론 민들레와 비슷한 체코 블레스크 보도를 인용해서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그건 삭제 안 됩니다. 삭제 안 됐어요. 다른 분들이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삭제 안 되더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마이뉴스는 삭제가 안 되는데 네. 시민언론 민들레는 삭제가 된다. 시민언론 민들레만 지금 말하자면 페이스북으로부터 검열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시민언론 민들레가 아직은 이렇게 유명한 언론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서만큼은 거의 1위의 언론사이네요. 네, 여기 결정 방식에 저한테 온 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기반 판정 결과 회원님의 콘텐츠가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커뮤니티 규정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님으로서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이제 삭제된 얘기를 엄청 오래 하셨어요. 네, 그만할까요? 네, 그만 이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4일 이내로 답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또 답을 준대요, 이제? 네, 답을 줘요. 네, 답을 줍니다. 예전에 그 홍범도 장군 때도 제 그 포스팅이 삭제된 적이 있는데 4일도 안 돼서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답이 왔어요. 다시 복원이 이번도 됐었습니다. 다시 살려줄 수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네. 한번 다음 주에 그러면 기다리고 다음 있습니다. 주에 지금 그 답이 어떻게 월요일 올지. 밤 9시 50분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조중동 윤석열 대통령 보도에 보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조중동에서도 버리는 수순이다? 이런 기사를 또 시민언론 민들레네. 거기서 쓰셨죠. 네. 뭐 지지율이 20%다 하면서 막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지지율이 몇 %니 그런 것도 또 기사에 올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추석 20%? 직전에 갤럽에서 조사한 게 20% 나왔죠. 그게 갤럽 조사 중에 가장 최저 수치가 나온 거고요. 그쵸. 그리고 오늘 아마 여론조사 꽃하고 리얼미터인가요? 두 군데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리얼미터에서 뭐 30%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결과는 23% 나왔더라고요. 근데 23%도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그 수치로는 아마 이번이 최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20%대이긴 한데 완전히 최저였다. 네. 근데 제가 20%만 생각을 하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전 8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30%대 제목이 뭐였냐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 30.3% 4주 만에 30%대 회복. 이라면서 네. 이거를 그게 리얼미터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갤럽 아니고? 이거는 리얼미터예요. 리얼미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20%대 보도는 19일 날 보도가 된 19일 날 보도된 거는 한국갤럽인 거고 네. 오늘 8시에 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된 것은 네. 리얼미터 네. 30%대 회복을 했다. 네. 이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리얼미터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네.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이제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했다가 나오는데 제가 언론에 있을 때도 구라미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리얼미터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구라미터라는 얘기가 또 떠돌기는 했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그쵸?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갤럽에서 20%대 그 여론조사 꽃에서도 20% 완전 최저치가 기록을 하니까 오늘 아침 8시에 부랴부랴 이렇게 발표하게끔 이제 그 여론조사한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발표하게끔 약간 물타기용으로 이걸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가능한가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여론조사는 이제는 이제 아마 많은 시청자 이제 깨어 있는 시민들이 여론조사의 문제가 뭔지도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네. 조사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또 그 조사 대상자에 그러니까 표본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뭐 예전부터 아주 그 보수적인 그 층들을 중심으로 또 네. 그분들이 답하기 쉬운 시간대 또 그분들이 답하기 편한 방식으로 그렇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선으로 안 하고 유선으로 네, 한다든지. 뭐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 뭐 총선 결과라든지 그때마다 그 워낙 이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네. 별로 그렇게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물타기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런데 이게 뭐 물타기 해봐야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이게 제대로 이게 뭐 물타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민심이 아니 이미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지금 아까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이경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중동도 지금 버리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전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칼럼에 이제 사설을 보면은 윤 지지율 20%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며칠 전 건데 오늘 나온 거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나온 거 아주 싱싱한 걸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아니 오늘 조선일보에서 김광일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편 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네. 이 소가 웃을 일이죠. 조선일보가 네. 이런 칼럼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 그러면 안 되죠. 네. 이 부제를 그 네. 제목을 보니까 저널리즘의 원칙은 불편부당, 자유민주 가치 공유 때 긍정할 뿐 대통령이 국민 언론 야속해 하면 그때부터 국정은 답이 없다라면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언론 이제 너무 야속하다고 탓하지 마라. 그 윤석열 정부 다 너네 탓이야. 이렇게 민심이 돌아서고 지지율이 낮은 것은 너네들이 잘못했던 거 해서 그런 것이지 언론 탓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거리를 두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좀 발을 빼겠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읽히잖아요. 왜 우리 탓하지 마. 우리도 이제 지지율 낮은 게 우리는 아주 공정하게 뭐 보도를 했고 저널리즘 원칙 지키면서 보도를 한 거야. 신문은 원래 그런 거야. 저널리즘 원칙이요?
원칙 무슨 네, 지금 조선일보가 어떤 원칙을 세우고 지켰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조선일보 저널리즘 원칙을 세우고 지켰다라고 하니까 소가 웃을 일이죠. 좀 기가 막히네요. 네, 소가 웃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 이제 한번 아재 개그 또 치고 들어가야죠. 잠깐만요. 모르겠어요. 미소예요. 이게. 미소. 네. 소가 노래하는 거는 소송. 소송? 네. 소 여러 마리가 노래하면 단체 소송이랍니다. 아무튼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우리 에디터님 하시는 것도 참으로 재미있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조선일보가 이런 칼럼을 썼고요. 다른 언론들도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선일보가 그 20% 이제 갤럽 조사 결과가 네네.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네. 제목이 조선일보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요. 윤 지지율 20%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그렇죠. 라는 제목의 사설이었고요. 네. 19일자. 네. 그리고 중앙일보도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국정쇄신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 20%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네. 이 내용을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면 국정 동력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일선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이고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운신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개혁도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 뜻을 모르고 있으며 변한 게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민심이 떠나고 있는지 통절한 자성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조선일보가 민심을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민심이 뭔지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되게 모호했어요. 뭘까요? 민심을 호도하고 네. 좀 민심에 대해서 왜곡한 것이 조선일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와서 그렇죠. 민심을 얘기하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사설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민심이라는 것은 총선에서도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물가 문제, 민생고 문제부터 네. 시작을 해서요. 그 전에 최상병 수사 외압에 관한 문제, 또 김건희 씨 그때는 이제 이 뭐 선거 개입이라든지 공천 개입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고 명품백, 양평 고속도로 네.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또 뭡니까 친일 극우들이 활개를 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든지 네네. 부자 감세 좀 그만해라, 서민 경제 좀 살려라 라든지 그쵸. 뭐 이런 것들이죠. 독도 일본에 팔아넘기지 마라라든지 남북 간에 좀 평화롭게 지내자. 네. 막 북한에서 오물풍선 터진다고 맨날 뭐 문자 오고 막 하고 있잖아요. 다 불안한 거예요. 총체적인 불안인 거예요. 위기인 그렇죠.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게 민심인 거예요.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조선일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민심을 외면하지 않았나요? 전혀 외면하고 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잘한다 한 거 아니에요. 방송 장악한 것도 잘한다라고 하고 네. 극우 친일들 오히려 다 이렇게 막 띄워주고 했던 게 바로 조선일보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혓바닥을 가진 뱀이라고 하죠.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고요. 중앙일보 아까 사설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설의 끝에를 보면은 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 보면은 네. 민심이 떠나고 있는데 통절한 자성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한마디로 자성 필요하다라는 거고,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요. 무엇보다 대통령의 진정한 성찰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20%까지 지지율이 완전 곤두박질 치는 데는 2년짜리 대통령, 지금 2년이 됐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의 자성과 성찰이 부족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사설 두 개에서 마지막 줄, 이거 진짜 마지막 줄인데 네.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네. 지금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이렇게 조중동
동아일보는 제가 일단 뺄게요. 조선중앙 또 뭐 조선일보 아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등, 그렇죠. 뭐 국민세계 등등이 지금 20% 지지율에 딱 맞닥뜨리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첫째는 뭐냐면 자성해라, 성찰하고 해라라고 하면서 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지를 이 신문들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문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윤석열 정부한테 자 20%니까 니를 자성하고 성찰하고 잘못된 게 뭔지 잘 봐봐. 잘못된 게 이러이러한 거야.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이요.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그리고 이게 지금 총체적인 너네들이 무능이고 관리 못하고 있잖아요. 의료대란 관리 못하고 있지. 김건희 씨 문제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이런 것들 총체적인 무능 또 무개념이잖아요. 뭐 친일 극우를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무개념, 무능, 무개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그 의료대란 관리 좀 잘하고 김건희 씨 빨리 사과하라고 해서 빨리 지지율 빨리 좀 끌어올려봐.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봐야 20%대겠죠. 갤럽 20%에서 그걸 뭐 잘 한다라고 해도 20몇 % 되겠죠.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지금 절반 지났는데 20%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되게 왜 이렇게 간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동안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니면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았던 언론들이 20%대 최저 완전 기록을 하고 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니까 이제 와서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자성해라, 성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자성하고 성찰이 해야 되는지,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동안에 조목조목 이거 보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국민 눈치 보면서 그냥 살짝 그런 제목만 띄워놓는 그런 제목 장사만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한 거는 거대 야당 때문이다. 그거 보고 저는 좀 웃겼어요. 야당, 거대 야당, 솔직히 저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대 야당한테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참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자꾸 발목 잡으니까 지지율 떨어진다 그러면서 좀 정쟁 그만하고 뭐 하라라고 야당을 이 언론들이 협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민심이 왜 돌아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또 야당 탓으로 돌리고 완전히 잘못된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 훈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이런 언론들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를 창출한 언론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이 친윤 언론들이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개념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쉴드 쳐주고 했던 언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20% 지지율은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친구가 나쁜 짓 하고 아주 무능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는데 너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애들 돈 뺏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그거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그 인기가 좀 떨어진다고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아분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를 정말 아끼는 우리 보수 세력들, 보수 진영에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조선일보 끊으십시오. 조선일보 보지 마세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보지 마세요. 손절해야 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계속 보고
저 윤석열 정부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이러다가 민주당한테 정권 뺏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거 착각이에요. 계속 조선일보 보고 중앙일보 보고 야 맞아 이러다가는 그분들 정권 뺏길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스픽스를 함께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조선일보 아마 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더라도 뭐 보도했지? 얘네들이 뭐 보도했지? 라면서 잠깐 보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네. 가족 중에 혹시 가족이나 친구 말씀하시면 중에 되죠. 조선일보 그런 끊으십시오. 분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끊으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안 보면 이분들이 보수적이신데 그렇다고 한겨레를 보겠어요? 안 보실 거라고요. 미디어 팩트체크를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됩니다. 뉴스 다이어트 하십시오. 정 보고 싶으면 차라리 동아일보 보시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동아일보, 그래요? 네, 동아일보는 좀 나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보수적인 생각 가지신 다른 분들이니까. 의견입니다. 동아와 중앙이 좀 낮고 못함이 왔다 갔다 조선일보는 아예 제껴놓고요. 동아와 중앙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중동 다 끊으시는 게 심실 안정에 아주 평온함을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다든지 국민의힘에 표를 줬던 분들이 계시면은 그 얘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계속 열심히 보고 그 말 믿고 가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끊으셔라. 여러분 들으셨죠?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계속 보시다가 망한다. 네, 우리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주제 비슷한 건데 마포대교에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막 약간 포즈를 취했던 김건희 씨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공식 사진 보도 자료로 공식으로 이거를 보도를 한 거예요. 대통령실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진 다 올라 있죠. 네. 제 정말 질문 아주 단순한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전문가 미디어 에디터 전문가이신 그 김성재 에디터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진을 무슨 질문할지 궁금하시죠? 아니 알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내놓습니다. 네. 왜 이런 거 내냐고? 아니요. 우리나라 서열 서열 1위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하세요. 치읓 안무개. 시읒 안무개요? 아닙니까? 시읒 안무개요? 치읓. 치읒 안무개요? 네, 뭐 천씨로 뭐 시작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아닌가요? 그 다음이 김 안무개 씨고 그 다음이 뭐 박사님, 김 박사님. 네, 아닌가요? 네. 정말 그래 보인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뭐 3위 안에 드시겠죠? 한 5위 안에 드시나요? 동메달만 받으면 되죠, 뭐. 동메달까지만. 거기까지 다 메달로 쳐주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언론 보도를 계속 보잖아요. 김건희 여사 2022년도 지선 때 공천 개입했다. 24년도 총선에 이제 공천 개입했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검찰 의견서에서도 뭐 김건희 여사나 최순실 장모죠. 22억 9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주가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뭐 또 나와 있고. 검찰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보고서에 나와 있죠. 또 명품백 수수 의혹도 있고 마약 수수 외압 의혹도 있고 이렇게 막 양평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만 나오고 아까 말했던 조중동 포함 소위 내 것이 경제지 주요 언론 내가 내 것이야 라는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니까요. 윤석열 정부를. 그 본인들이 우리가 주요 언론 레거시 미디어야 라고 했던 그 언론도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된다. 보는 우리도 망한다. 뉴스 다이어트. 뉴스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거죠. 근데 우리 김성재 에디터님께서 또 그 시민언론 민들레 이런 글을 쓰셨어요. 김건희 사태 사과로 끝내자 언론의 애완견 인증이다. 라는 보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친윤 언론들, 어용 언론들이죠. 거의 뭐 어용 언론이라고 봐야죠. 윤석열 정부를 망쳐놓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망쳐놓고 그래서 지지율 20%로 만든 이 언론들이 이런 이제 칼럼들이요. 언제 나왔냐 사설이 언제 나왔냐면은 김건희 씨 이제
저 한강대교인가요? 마포대교인가요? 마포대교요. 네, 올라왔을 때 그 사진 저 화보 사진 찍었을 네네. 때 그런 사설들을 이제 막 냈더라고요. 김건희 씨 좀 그만 나대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좀 너무 불안한 거죠. 네네. 불안하니까 그만 나대고 그런 사진 좀 찍지 말고 지금 그럴 때냐. 네. 빨리 사과해라. 그리고 사과로 빨리 이쯤에서 이제 이 문제는 그만두자. 그만두게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지 네네. 않게 하자라는 사설들을 일제히 또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요 언론들이 이런 얘기 있어. 특검 악순환은 국가 발목을 잡는다. 한마디로 특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민생 행보 막 이런 보도를 하면서 네. 김 여사 입장 표명 사과로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조선일보 보니까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김 여사 사과로 매듭 짓길. 아니, 사과한다 이 매듭이 됩니까? 수사받아야죠. 국민일보도 똑같네요. 국민일보도 김 여사 사과로 매듭 지어야, 서울신문도 명품백 불기소 권고 도이치모터스도 속히 매듭을, 중앙일보도 명품백 사과하고 재발 방책서 이렇게 그냥 매듭 짓자.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매듭을 줘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수사받고 김건희 씨 이 추문과 또 이 행보 때문에 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과로 마무리하려고 네. 막 하는군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게 뇌관이죠. 김건희 씨 문제가 지금 뇌관이에요. 이게 특검해야 되는 거고 네. 특검해야 되는 이유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다 밝혀야 되고요. 특검 결과 나오면 저는 왜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지지율이 17%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17%까지 떨어졌거든요. 김건희 씨 문제가 만약에 밝혀지기 시작하면 20% 밑으로 저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어떤 매체에서 그렇게 썼던데 심리적 탄핵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 같은 매체들이 너무나 지금 불안한 거예요. 김건희 씨 빨리 이거 매듭 지어야 된다. 이거 매듭 지지 않으면 무너진다. 국정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있고요.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네. 있지만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가 봅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아주 심각하게 불안하죠.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는 심각하게 불안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설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매듭 사과하고 끝내라 한다고 그게 끝내질까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이건 근데 언론도 이거는 공천 개입, 선거 개입에다가 무슨 수사 개입도 있죠. 그렇죠. 뭐 마약 수사. 네, 마약 수사.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이건 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일보는요, 양상훈 칼럼이라는 9월 12일자 칼럼에서 아주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조선과 중앙을 지금 또 비판하실 거죠. 하지 말까요? 이제 아니 그만할까요? 해주세요. 아니 해주세요.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웃겼어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사과해라라는 거보다 이거는 더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찢어버렸어요 신문을. 소개해 주세요. 제목이 윤 대통령 위에 김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 제가 왜 찢었는지 아시겠죠? 네. 김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동훈, 이준석과 비정상 관계가 지속됐는데 이게 국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정에 도움이 안 되니까 윤 대통령에게 영향력 가장 큰 김 여사가 관계 정상화 고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기상천외한 이런 칼럼을 썼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뭔데 본인 수사도 지금 받아야 될 사람이 본인이 왜 거기 나서 하고 관계를 좋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칼럼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고 싶었나? 이런 김건희 여사한테요? 기상천외한 칼럼을 이 양상훈 주필인데요. 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썼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머리 좋은 분들인데 이건 뭐냐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 문제라든지 이런 거 이제 얘기 그만하고 그만 얘기 나오지 않게 그만 빨리 마무리 짓고 자 이걸로 덮어버리자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윤 대통령 이 관계를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언을 하고 이러면서 이걸 내조하는 걸로 이렇게 비치도록 해가지고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막 여론 작업을 해서 명분 빼기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다 그냥 덮어버리고 끝내자라는 의도로 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이걸 쓰면서도 첫 번째 김건희 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았는가, 네. 안 하고 썼는가. 두 번째로는 지금 수사받아야 될 것이 산적한데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썼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일보도 그랬죠. 민생행보라고. 민생행보. 아주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안혜리의 시선이라고 해서 네. 이 안혜리 기자는 유명하죠. 유명해요.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래 민생행보. 김건희 여사의 민생행보 옆에 이제 안혜리의 시선이라고 해서 이제 딱 사진을 나왔는데 저 이거 읽지도 않았어요. 네.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부터. 네. 뭐 쪽방촌 봉사가 이어지고 있고 구조대 아까 한강 네. 구조대 격려도 하고 있고 좋은 취지인데도 부정적 여론이 높아서 안타깝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애틋한 김건희 씨 사랑이겠죠. 논란 사과 없으면 진정성만 의심이 되니까 빨리 사과하고 끝내자. 이런 취지로. 이런 걸 쓰면서 기자잖아요. 이런 걸 쓰면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네, 뭐 그분들한테 물어본 적은 없어서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이런 글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분들은요.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건 좀 인신공격이 될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냥 기자로서 네. 저도 뭐 예전에 기자였던 사람으로서 이분들은 그냥 뭐 확신범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전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언론 보도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왜 김건희 씨에 관련돼서는 언론 보도가 이렇게 관대하지? 전반적으로? 왜 관대할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김건희 씨가 지금 이 정부의 실세니까 그렇죠. 건들면 안 실세니까 그렇죠. 네. 건들면은 보통은 건든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에서 비판을 제대로 한다면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김건희 씨를 건들면은 성역이군요. 언론에서. 그렇죠. 이 건들면은 네. 우리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를 진짜로 건드려서 네. 김건희 씨의 이런 온갖 추문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네. 해서 이 정부가 무너지고 또 이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네. 이 정부가 무너진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는 건 또 뭐냐면요. 네. 마치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면서 국힘당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보수 수구, 기득권, 네. 극우, 친일이 같이 몰락한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네. 국힘당의 지지율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날뛰던 네. 친일 극우 세력들이 네.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고 했던 그 세력들이 쑥 들어갔잖아요. 아마 이 언론들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수구 기득권 세력 또 친일 극우 세력들을 대변하고 거의 한 몸이 돼서 그러니까 같은 카르텔이잖아요. 같은 그 입장에 있는 언론들이기 때문에 그 세력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몰락하면 자신들도 똑같이 붕괴되고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건강한 언론이 되면은 좋을 텐데 원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원래 민주당 가고 싶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얘기했죠. 근데 부득이하게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민주당 들어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안 됐어요. 네? 경선에서 탈락. 안 됐어요. 경선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안 네. 됐습니다. 민주당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의 가정은 뭐 우스운 일이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이번 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요목조목 짚어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10초만 드릴게요. 네, 아니 오늘 저는 이 얘기 하려고 나왔어요. 네. 이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제 손절하시라고요. 그게 카메라 보시면서 하시죠. 네, 그게 그분들이 앞으로 살 길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계속 이렇게 보시다가 같이 망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손절하십시오, 빨리. 네. 네. 뉴스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조중동 손절하셔야 건강하십니다. 저희 미디어 백테클은 뉴스 미디어 소비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50분에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에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농구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